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주말, 행복한 일요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특집 방송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대 7대 미국 반도체 국가대표팀의 주식 분석 끝판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좀 났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 설명도 좀 길어지고요. 부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긴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다행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고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애플은 3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네요 라고 언급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1위를 했으니 매수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7월 19일 1월 영상 제목은요. 미국 주식 유튜버 채널들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주은 사랑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분들 코멘트 중에서 저는 미주은 채널만 믿고 따라갈게요. 저는 미주은 채널 하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 투자 방법을 오늘 한번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부분은요.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의 접근적 차이를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약간 이해하시는데 용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접근적인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비즈니스 플랜의 시작, 스왓을 활용한 미국 주식 투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스왓 어널리시스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왓 굉장히 쉬운 그런 어널리시스니까 지레 겁먹고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접근적 차이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의 과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단기 투자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단기 투자의 시작점은 증권시장 뉴스라든지 찌라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뉴스와 찌라시에서 어떠한 종목이 관심이 가는 그 시점에 단기 투자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와 찌라시를 굉장히 자주 접하는 그런 분들이 단기 투자에 성공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발견된 종목, 관심이 가는 종목이 생기면 그 기업의 차트 분석을 해야겠죠.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해내기는 차트 분석은 약간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이 내가 추구하는 단기 투자를 받쳐주는 시장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러한 기업 차트 분석이라든지 시장 상황 예측을 종합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 변동을 예상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결국 단기적인 이윤을 창출해낸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단기 투자의 정석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 투자에 비해서 단기 투자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차트 분석도 계속 해야 되고 시장의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는,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확률이 높다고 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장기 투자의 정석을 살펴보면요. 장기 투자는 항상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 분석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은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 다양성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그럼 이 기업이 한 가지 분야에 올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단지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미래에 한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쇠락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넷플릭스를 비교를 해보면요, 다양성에서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의 강자이기는 하나 그 한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갈지 우리가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을 할 때요, 다양성 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USP, Unique Selling Poin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독특한가, 다른 경쟁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USP가 없이는 굉장히 힘들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양성과 USP, 유닉 셀링 포인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살펴봐야 할 것이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입니다.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앞으로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할 것인가, 만약 성장한다면 그 성장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100%인가 200%인가, 그런 가능성을 예측해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이 정도인데 이런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왜냐하면 미래의 기업 가치는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장기 투자는 기업의 투자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업에 투자하고 주가 상승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구조로 저는 장기 투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 비즈니스 플랜의 시작, 수완을 활용한 주식 투자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완을 먼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완은 네 부분을 합쳐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SWOT잖아요. S는 Strength의 약자고요, W는 Weakness, 그리고 O는 Opportunities, T는 Threat입니다. 즉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리고 기회, 그리고 비즈니스에 미치는 위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왼쪽에 위치한 S와 O, 즉 장점과 기회는요, 긍정적인 요인을 얘기를 하고요. W와 T, 약점과 위협은요, 부정적인 요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 있는 S와 W는요, 기업의 내부적인 요인들을 말을 하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는 매니지먼트 팀, 경영진이 있잖아요. 이 경영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발전시키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스트렝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위크니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경영진들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전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을 위크니스라고, 우리 약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단 쪽에 위치한 오퍼추니티나 뚜렛은 기업이 스스로 자구책을 통해서 극복해내기가 힘든 것들, 아니면 그 기업이 스스로 창출해내기 어려운 것들을 그 기회 아니면은 위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면 S 아니면 W,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해당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는 부분은 O와 T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관심 있어 하시는 페이스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 여기 보시면 장점들이 많이 있는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보면요, Available in 70 different languages라고 나오잖아요. 페이스북은 무려 7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된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죠. 왜냐하면 한 가지의 마켓에 집중하지 않고 70가지의 다른 언어들을 쓰는 그런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점은 페이스북 외에 다른 기업이 갖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Understanding of User Needs and Behavior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수가 엄청나잖아요. 바로 위에 보시면 1.5 빌리언이 지금 매달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억 명이나 되는 유저들이 지금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페이스북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15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 요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은 페이스북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스트렝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크니스 잠깐 보시면요, 위크니스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부분이 커다란 단점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많이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heavy dependence on ad revenue라고 볼 수 있겠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수입의 90%가 지금 광고 수입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수입원에 집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극복해야 할 위크니스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시면 low NPS score라고 나와 있는데요. NPS 스코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NPS는 Net Promoter Score의 약자입니다. Net Promoter Score는 뭐냐면요. 기존의 고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주위 분들한테 어느 정도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고요. 그 정도를 0점에서 10점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9점하고 10점을 주면 굉장히 활발하게 기업의 홍보를 대신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해서 프로모터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0점부터 6점 사이를 주면 디모터라고 부릅니다. 이 고객들은 기업을 홍보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고객군이라고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터가 더 많은지 아니면 디모터가 더 많은지를 계산해내는 거거든요. 퍼센티지로. 지금 보시면 페이스북의 NPS 스코어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1이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요. 페이스북을 추천하겠다는 사람보다 추천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페이스북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그리고 향상시켜야 할 그런 위크니스로 우리가 지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오퍼튜니티랑 뚜렛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영향입니다. 내부의 경영진이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없애지거나 아니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기회 그리고 외부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언택 시대의 도래, 언택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따라서 사람들이 소셜 메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기회겠죠. 그리고 중국 시장 역시도 아직 페이스북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증강 현실도 마찬가지죠. 증강 현실이라는 게 지금 아직은 비즈니스 모델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증강 현실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페이스북의 비즈니스를 부스트업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요. 가버먼트 폴리시는 정부의 규제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 페이스북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컴페티션, 즉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이콧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소셜 메디어로서 메디아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슈에 휘말림으로써 페이스북을 보이콧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 역시 외부적인 뚜렛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애드버타이즈먼트 블록 익스텐션, 즉 광고를 보지 않고도 소셜메디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이 개발되고 있는 거, 이 부분도 외부적인 위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페이스북만 가지고 우리가 스왓 어널리시스를 해보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요. 먼저 윗부분부터 보시면요. 스트렝스와 위크니스인데요.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는 우리가 비교적 쉽게 접근하고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증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로스 레이시라 그러잖아요. 매출 증가가 지난 3년 동안 평균 34%가 넘는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커런트 레이시오 우리 공부 많이 같이 했잖아요. 4.6라는 것은 즉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산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4.6배 많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현금이 넘쳐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8%가 넘는 프로핏 마진. 자,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 매출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우리가 남길 수 있냐가 중요한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프로핏 마진은 아니지만 28.6% 가까이 되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턴 온 에퀴티도 굉장히 높죠. 21.8%, 마켓 평균이 13, 14%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22% 가까운 에퀴티를 이용한 리턴은 정말 좋은 리턴 온 에퀴티 ROE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PER을 압도하는 어닝의 성장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 역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PE 레이시오, 즉 Price to Earning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EG 레이시오는 1.31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주가가 높아서 PE 레이시오는 높을지언정 어닝의 그로스 레이시, 어닝의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PE 그로스 레이시오는 매우 양호하다는 점, 이 점 역시도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있고요. 위크니스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하이 ESG 레이팅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부한 부분이죠. E 같은 부분은 environmental, 환경적인 영향이고요. S는 social,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G는 governance, 규제적인 영향. ESG 레이팅이 높다는 것은 즉 사회적인 영향, 환경적인 영향, 규범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다는 약점으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주주 환원 부분도 있죠. 디비던드가 주주 환원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NPS 스코어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 수치상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NPS는요. 다음에 별도로 공부할 기회를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한 기업의 스트렝스, 장점, 그리고 위크니스, 단점 같은 경우는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만 투자한다면 쉽게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미주음과 함께 하신다면요. 문제는 외부적인 영향, 외부적인 팩터들이죠. 오퍼추니티와 뚜렛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인데요. 이 외부적인 영향 그리고 뉴스들은 사실 단기 투자자들한테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아마존 주식이 5%, 10% 떨어지는 날이 있잖아요. 이런 날이 올 때 스트레스 받고 밤잠 설치고 결국은 미래 기업 가치가 훌륭한 우량 기업인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외부 환경이 이런 식으로 오퍼추니티와 뚜렛을 인해서 시시각각 변화할 때 주가가 급락한다고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아니면요 주가가 급등한다고 너무 흥분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우리가 10년, 15년 동안 건강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잖아요. 10년 아니면 15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은퇴를 위해서 이익 실현하는 시기가 왔을 때 그 종목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느냐이지 오늘의 주가가 얼마인지 내일의 주가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다음 해 내년의 주가는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10년 후에 15년 후에 내가 가진 페이스북 내가 가진 아마존이 지금에 비해서 몇 배 올라가 있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애플에 대한 질문. 애플은 3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따로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예 맞습니다. 3위 안에 애플이 들어갈 만한 수치는 분명히 아니었죠. 하지만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은요. 크리에이티브한 기업의 문화고요. 혁신을 이끄는 기업 정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애플은 애플이라는 그 이름, 브랜드 자체가 가장 큰 유니크 셀링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수치로 표시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어저께 같이 했던 분석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을 토대로 NPS라는 숫자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PS라는 것은 Net Promoter Score라고 그랬죠. 이 기존의 고객들이 애플을 이용해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것인가, 추천하지 않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스코어가 고객 만족도가 NPS잖아요. 따라서 이 NPS를 우리가 수치상으로 표시해서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 기회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참고로 아까 페이스북의 NPS는 마이너스였잖아요. 애플의 NPS는요 47입니다. 47이면요 거의 최고 수준의 NPS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객의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 주위 사람들한테도 계속 알아서 기존의 고객들이 홍보를 해주는 그런 기업인 것이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가 1위를 했으니 매수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내부적인 수치로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1위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내부적인 수치는 스트렝스랑 위크니스만 보신 거잖아요. 오퍼추니티 그리고 뚜렛,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가 어저께 분석에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외부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라는 마켓 자체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시장이죠. 거기에다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조차도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하는 악영향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갈등, 한국 마켓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 투자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너무나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프고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기업의 가치에만 집중해서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켓을 찾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도착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다음은 Catch Me If You Want입니다. 간혹 가다가 미국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댓글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 서적 아니면 구글 형님으로는 최신 정보 취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서적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하나의 서적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리서치만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제대로 만든 책이라면요.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 만약에 외국 서적이라면 번역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프린트해야 되죠. 이런 과정이 다 이어지다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책으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은 3년 혹은 4년, 5년 전에 있었던 정보가 취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적을 가지고 주식 투자 공부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은 가능하지만 실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구글 형님 같은 경우도 같은 문자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주식 공부를 할 때 구글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글은 예전부터 쌓아온 정보들이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언제 게시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10년 이상 된 정보도 있고 5년이 넘은 정보도 있고 2, 3년 넘은 정보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보들은 최신 주식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부적합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실수한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게 구글 형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정보가 약간 오래된 정보였을 때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주식 투자 공부할 때는 사실 유튜브가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요. 사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주식 전문가 그리고 경제 전문가 분들이 그들의 엑스퍼티즈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시각 그리고 접근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최신 업데이트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미주운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다양한 시각, 접근 방법을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최고 가이드는요. 제 생각에 기업 분기 보고서입니다. 기업 분기 보고서에는 해당 기업의 최신 동향이라든지 그 기업의 비즈니스 전망이 너무나 잘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분기 보고서는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장기 투자,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기업 분기 보고서를 꾸준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주은 채널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기업 분기 보고서를 열심히 읽고 해석해내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그리고 미국 주식 배틀 두 가지의 우리의 시리즈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분석 내용과 다음 분기의 분석 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목이라도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배틀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책임감 갖고 진행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 현지에 있는 미디어 그리고 미국 현지의 유튜버들을 통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은 역시 제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한 10분 넘는 미국 유튜버, 미국 주식 유튜버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미국 현지에 나오는 뉴스들, 아티클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대신 최신 정보 취합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항상 업데이트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미주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주은 외에 다양한 미국 주식 채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주부라는 분도 계시고 소수몽키 그리고 피셔인 베스트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이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도 많고 마켓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도가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미주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생각, 제가 가진 의견이 100% 맞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전략들을 이해를 하고 접목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주운의 장점은 분명히 내부적인 분석에 있습니다. 한 기업의 장점, 한 기업의 단점을 분석하는 데는 제가 진행하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이라든지 미국 주식 배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마켓의 변동, 외부적인 요소들도 이해하고 투자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부분, 오퍼튜니티와 뚜렛에 관해서는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내드린 방송, 여러분들이 날로 높아만 가는 그런 기대의 시선에 부응하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저의 직업상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정리하고 분석해내는 과정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사람인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미준이라는 소통의 커뮤니티, 점점 더 커가는 이 커뮤니티에서 한 명의 소속원으로서 오랜 시간 미주온 패밀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